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오랜만에 또 발성장애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이런 관련 논문을 쓰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나눠볼 얘기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참 이런 분들을 많이 봤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이 분야를 오래 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뭐 노래하시는 분들이든 평상시에 그냥 뭐 직업을 갖고 있든 학생이든 아주 어린 나이든 연축성 발성장애 혹은 근긴장성 발성장애를 병원에서 진단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노래를 가르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접하게 됐는데, 목을 잘못 써서 혹은 잘못 배워서 이상한 발성을 가지고서 장시간 노래를 하다 보니까 발성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잘못된 언어 습관에 의해서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이런 진단을 받게 돼서 고생을 하는 그런 아주 어린 학생들도 많이 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음성센터를 외국에까지 돈이 있으니까 막 다닐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어린 아이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안 됐어요 선생님 하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엄마들이 많았던 거죠. 자녀 문제로 저에게 이제 오신 거죠. 이렇게 수많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사례들 중에서 공통적인 건 정말 공통적이고 개인적인 건 또 너무 개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통적인 것과 좀 개인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섞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갑자기 입을 확 벌리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이 모양이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라는 발음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직성으로 아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라고 할 때 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근육의 경직도를 가지고서 아주 빠르게 아라는 입모양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때 한쪽으로 삐뚤어짐을 동반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라는 그 입모양이 기본 아라는 형태의 그 모양 이상으로 커지는 경우도 있고, 아라는 입모양이지만 과하게 옆으로 이렇게 찢어지면서 힘이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떤 사람은 이라는 입모양에서 과도하게 입이 옆으로 찢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이 중에서도 역시나 한쪽으로 이렇게 삐뚤어지는 움직임이 먼저 한쪽으로 딱 갔다가 쫙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근육의 단시간 안에 부조화와 이런 움직임들이 경직성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근육이 뭔가 뻣뻣하다든지 말을 하고 나면은 좀 입이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순간적으로 내가 입모양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어떤 특정한 모음에서, 자, 제가 모음이라고 했어요. 모음은 입안 공간과 입모양을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음절마다 모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계속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입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막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최근에 노래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정이 없어요. 입이 벌어지고 입이 움직이는 과정이 없이 단시간,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사람들이 0.7초 만에 입모양을 과정을 가지고 변화를 시킨다면 본능적으로 연축성이나 근긴장성, 목소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과정이 없어요. 근데 과정이 없다라는 이게 있지만 너무 빨라요. 과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슬로우 모션이 안 걸릴 정도로 너무너무 슬로우를 길게 잡아야지 이게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과정 없이 빡 벌어지고 입이 딱 이렇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격이 급하고 긴장도가 높은 사람들이 이런 습관을, 버릇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연축성이나 근긴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성격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흥분했을 때, 과도하게 긴장했을 때, 말을 빨리 할 때 보통 이런 증상이 생기고, 근육 반응이 좋지 않은 상태, 즉슨 호흡이 원활하게 안 되죠.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흥분을 하면 호흡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근육의 긴장 상태가 있어요. 입모양을 쓰는 것도 모두 근육 작용이기 때문에 입모양에도 그런 것들이 문제성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보기보다 눈 뜨는 힘이 너무 약해요.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긴장한다, 연축 반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근육이 느슨해지는 게 아니에요. 좀 이렇게 텐션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가끔씩 이렇게 팍 낮을 때 또 삑사리성으로 목소리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인 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만 힘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입 근처 근육들이나 성대, 정말 이 목과 입에 관여한 근육들의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이는 만큼, 그러니까 여기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만큼 다른 데 이렇게 힘이 다 빠져 있어요. 눈이 이렇게 퀭하죠. 초점도 없고 말을 할 때 계속 곁눈질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람이 불안해 보이죠. 그러니까 긴장한 걸 티를 안 내려고 해도 내가 긴장한 게 목소리에서도 티가 나서 스트레스인데 표정으로도 사람들이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의식되면서 더 패닉 상태로 들어가고, 심한 분들은 공황까지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선을 교정해주고 눈 뜨는 힘을 길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 윗꺼풀과 눈썹 라인이 가까운 느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막 이렇게 부릅뜨면서 말을 하자, 이건 아니지만 이 힘의 차이도 분명히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발성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긴장도가 높고 흥분도가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눈에 힘이 빠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빈도 차이, 그리고 눈을 뜨는 힘의 강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개슴츠레하게만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포커스가 자꾸 나가요. 보려고 해도 안 봐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던 시선, 자꾸 눈 빠짐, 하늘 위를 너무 자주 쳐다본다. 그리고 동공이 지나치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한다. 이런 것들 모두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차가 있지만 큰 카테고리로서는 눈 뜨는 힘의 강도 차이와 이거를 유지하는 또 이 근력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에너지 있게 얘기를 할 때 눈이 살아있는 것 같다, 눈이 초롱초롱 거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더십이 강한 사람과 성격이 그래도 꽤 강한 사람,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들, 자기 성격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눈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라는 게 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요? 내가 성격이 많이 소심해요. 불안이 높고 긴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 뜨는 힘을 길러주고 시선 처리를 조절을 해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때요? 좀 건강하게 보일 수 있겠죠. 생기 있게 보일 수 있고 집중력이 강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죠. 이상하게 부릅뜨면서 눈을 오랫동안 뜨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왜? 남들보다 나는 부자연스럽게 많이 깜빡이고 부자연스럽게 자꾸 옆을 보고 하늘을 보고 어떨 때는 밑으로 빼요, 시선을. 이런 것들이 빈도가 높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반인과 내가 다르구나. 여기서 이제 더 주눅이 드는 거죠. 그러므로 시선 교정, 눈 뜨는 힘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또 힘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보너스로 말씀을 드릴 건데, 보너스라고 하기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음 발음을 할 때 이렇게 힘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것도 입에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입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입과 목. 그러니까 우리는 목이 아프다, 목이 아프다, 목이 아프다 이러지만, 연축성 분들이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목이 막혀요 이러지만, 알고 보면 바로 말이 나오기 직전인, 말의 출구인 이 입의 문제가 더 심각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촬영을 해봤을 때 미음에서 특히 이런 입 모양이나, 맞아요, 이렇게 갖고 있는 힘, 이 입모양의 지속 시간이 0. 몇 초라도 남들에 비해서 길다 하면 이걸 어색한 걸로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닌가? 난 평생 이렇게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눈에도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의식해서 보셔야 돼요. 맞아요, 이래요. 모두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미음을 하는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동안 제 미음에서 금방도 미음이 나왔죠. 지금 계속 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모양이 있었나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강조를 할 때 그렇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나올 수 있으나, 미음에서 이 빈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미음을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음을, 입술을 말아서, 그러다 보니 어때요? 여러분 금방 들으셨나요? 미음 전에 이렇게 성대
미까지도 힘을 같이 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음 준비 소리가 지나치게 많이 나고 성대의 마찰 소리가 미음에서 많이 자주 들어가는 사람들은 역시나 발성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또 응용해서 다음번에 2차로 연속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또 놓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식을 달리 해보시고 교정해보기 위한 촬영과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역시나 컨택을 해주시면 개인 컨설팅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컨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